사실 트럼프가 당선인 시절에 취임하면은 뭐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협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이 전쟁을 강제로 중단시키려면은 간단합니다. 이 트럼프 생각은 이럴 겁니다. 아마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땅 그 뭐 그냥 우크라이나 그냥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적당히 전쟁을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걸 또 용납하지 않을 테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최승준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러브 전쟁을 종식한다고 지금 뭐 푸틴하고 통화도 하고 아마 젤렌스키하고도 만나고 이제 이렇게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당선인 시절에 취임하면은 뭐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쳤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협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이 전쟁을 강제로 중단시키려면은 간단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지원만 중단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러시아는 전쟁을 수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러시아의 날로 다 먹힌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침략 국가가 전쟁의 일방적인 승리자가 되는 아주 나쁜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요. 나머지 나토 국가 반발도 정말 만만치 않을 거고 국제사회 전체에 주는 어떤 부정적 시그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최근 트럼프 진영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보면은 미국이 이제 9.11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접수를 해가지고 친미 정권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20년간 버텨오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를 시켜버렸습니다. 철수를 시켜버리자마자 탈레반에 의해서 이제 이 친미 정권이 바로 이제 무너지는 이런 실패 사례를 이제 슬슬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든은 자기 이제 반대가 되는 정부죠. 그 실패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이게 사실 트럼프가 MAG라고 그러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슬로건이라는 것도 결국은 미국이 강력한 힘을 토대로 국제사회를 주도해 나갔다는 건데 러시아가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승리를 하고 땅도 이제 늘린 상태로 끝난다면은 이건 이제 체면이 말이 아니죠. 이 트럼프 생각은 이럴 겁니다. 아마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땅 그 뭐 그냥 우크라이나 그냥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적당히 전쟁을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걸 또 용납하지 않을 테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평소에는 왜 남의 나라에 우리가 전쟁에 끼어들어가고 미국이 피도 흘리고 돈도 쏟아붓고 이런 장사꾼 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국제관계라는 게 그렇게 장사 속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이거 정말 세계 최강국으로 치사해 보이는데 요새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그동안 지원해 줬으니까 너희들한테 뭐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히토류가 많은데 이거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젤렌스키도 오 좋다 이런데 또 이게 히토류 나는 땅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땅입니다. 뭐 그래서 이게 복잡한 게 이제 깔려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전쟁을 끝내더라도 우크라이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지 이게 이제 1차적인 문제입니다. 뭐 말처럼 거기다가 미군이 주도를 한다.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토가 들어간다. 이것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나토 가입하는 것만 해도 러시아가 용납을 못할 텐데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게 또 나머지 유럽이라든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라든지 뭐 그다음에 한국과 같은 동맹국가 관계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마 유럽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침략에 의해서 국경선이 바뀌는 거 이걸 이제 목도하기 때문에 공포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요 단순히 유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국제관계를 보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국이 대만 침공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있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먼저 침략해가지고 땅을 빼놓으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더라. 이런 이제 사인을 준다면은 대만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게 이제 또 미국과 혈맹인 우리나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등 아주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큰 소리 친 게 있으니까 종전이라는 건 정말 이제 종전 협상을 하고 포로 교환하고 이런 건데 그거보다는 잠정적인 휴전 상태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밑에서 배후 조정을 하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주고받을 건 주고받고 미국이 어느 정도 체면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종전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잡을 걸로 보입니다. 이 국제 정치론 중에는요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게 원래 이제 그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이 잘 써먹는 수법인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런 수법을 잘 씁니다.
어디로 튈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젤렌스키나 푸틴 같은 사람들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뭐 협박하고 또 자기들도 지쳐있죠. 전쟁이 오래돼서. 그래서 일시적인 휴전기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젤렌스키나 푸틴 간에는 어쨌든 간에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정치적 계산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정쩡한 상태에서 서로 뭔가를 하나라도 더 뺏기 위해서 계속 어떤 싸움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휴전 협정을 시작하면서 더 많이 싸웠거든요. 6.25 때 보면은 그런 이제 상황이 불가피할 걸로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영토 문제죠. 푸틴이 이제 지금까지 점령한 우크라이나를 다 인정해주고 또 뺏긴 쿠르스크도 다시 되찾고 이게 이제 푸틴이 바라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된다면은 푸틴은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자기가 지금 종신집권 이런 것도 이제 흔들릴 수도 있죠. 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전쟁으로 피해만 뭐 그냥 뭐 나라가 완전히 절단났는데 땅까지 이제 빼앗기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서 젤렌스키는 진짜 정치적인 입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극우 세력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제 다른 이제 인접 국가들도 있죠. 핀란드라든지. 그리고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런 데는 2차 대전 이전에 끝나고 나서 냉전 체제 시절에 숱하게 뭐 수모들 당했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해서 끝난다면은 기고만장해서 오판을 해서 이제 다른 나라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상당간 소강 상태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마무리에 들어갈 거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뭐 지금 얘기하는 6개월도 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트럼프는 요번에 이제 이팔 전쟁 끝내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 진짜 먹혀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러우 전쟁도 잘 끝내놓으면 자기는 이제 마지막 꿈이 이제 노벨 평화상 아니겠습니까? 이걸 받고 이래서 또 트럼프가 거래와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가 임기 내에 요거를 마무리 지으로 노력을 하고 아마 될 거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 대신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다목적 노림수라고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제일 큰 게 돈이죠. 병사들 피값으로 이제 1인당 뭐 월 2,000불인가 뭐 이걸 현찰로 받는다는데 이게 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통치 자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식량 에너지 이런 것도 이제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 피값이 뭐 다 모으면 연간 한 최대 1조 8천억 정도 된다고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 러시아가 경제 사정도 어렵고요. 그래서 정말 다 줄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또 달러로 주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 루블화로 결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루블화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못 써먹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전투기나 방공망 같은 이런 무기 현대화입니다. 이 북한이 무기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기 같은 건요. 2차 대전 때 쓰던 거. 뭐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폭약이라든지 포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재고 땡처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일거양득을 얻는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드론전 같은 이런 현대전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로서 가장 우려되는 게 바로 이제 핵미사일, 핵잠수함, 그 다음에 정찰위성 같은 첨단 군사기술 습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오랜 제재를 받고 불량 국가로 찍히고 이래갖고 굉장히 고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걸 이제 탈피하는데 러시아가 도움이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이 혈맹 관계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도와주긴 도와줬습니다. 근데 찔끔찔끔 그냥 정말 연명할 정도로만 이렇게 도와주죠. 이걸 이제 국제사회 눈치를 보면서 이유 있는 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불만이 많죠. 그러던 차에 이제 이 러시아가 이게 손을 내미니까 이게 뒷배를 잡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목적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 이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는 북한보다도 한국과 더 밀접한 관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그전에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 종주국이고 북한이 이제 일종의 위성국가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이러면 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 편을 또 살짝 들어주고 뭐 과거에 어느 정도 또 관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1990년에 이제 한국하고 수교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계속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고 교육 규모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200억 달러를 넘어서 한 250억 달러까지 달하는 아주 이런 엄청난 규모의 서로 교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북한과 교역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무기도 필요하고 병력도 필요하고 이러던 차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손을 내미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손을 잡자 막 이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요거 이제 좀 궁금할 수가 있을 건데요. 당장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끝나면 용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팽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데 현재 이 어떤 국제관계 흐름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미봉책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정말 확실하게 테러를 찾기까지는 북한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또 이제 러시아가 사실은 유럽 국가이지만 옛날에 구한말 때도 보면은요, 이 극동 지역에서도 전략적 우위를 갖기 위해서 여전히 북한이 유효한 카드입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북한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북한이 세계사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고 뭐 정말 제대로 뭐 도움받을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멀리 내다보면은 일종의 뭐 좀 유식한 용어로 불가근 불가원 뭐 이런 관계로 이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해 국제사회 눈치도 보면서 이제 적당한 거리두기, 흔히 말하는 이유 있는 거리두기를 하는 거 이런 것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로서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자 동반 협정이라는 걸 맺었는데 이게 그 핵심은 군사 동맹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안보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군과 무기 뭐 이런 이제 관계가 계속되면서 우리 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너무 척을 지지 말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또 은밀하게 대화 채널을 가지면서 또 교역 관계도 앞으로 또 늘려나가면서 이래서 북한에 유리하게 러시아가 도와주는 거 이거를 막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